아, 가천대요? 가천대가 아이들한테 인기가 많이 있나요? 가천대가 인기 있죠. 근데 이제 얘기가 좀 길어져도 되나? 혹시 옛날에 경운대라고 아세요? 알죠. 옛날에 경운대라고 되게 약간 세련된 대학이 있었거든요, 성남에. 2012년도인가? 아마 그때 한번 좀 발칵 뒤집힌 사건이 있었는데, 그게 뭐였냐면 그 당시 가천대학교라고 있어요. 그 가천대학교가 경운대 병합이 된 거예요. 그때 너무 놀랐는데, 좀 그럴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그때 그 전부터 경운대가 약간 재원이나 이런 게 좀 힘들다는 얘기는 소문이 좀 있었거든요.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실제 이제 병합으로 되는 사건이 벌어졌는데, 그럴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때 가천대가 아시죠? 의대 있는 거. 보통 의대가 있으면 보통 학교가 어때 재정이 그렇게 뭐 학생 등록금 말고 정부 지원금 외에 뭐 특별한 게 없거든요. 건대 뭐 우유 뭐 이런 거 말고. 근데 이제 가천대는 의대가 4개가 통합되어 있는 학교예요. 그러면 이제 거의 완전체거든요. 그 뭐지? 그 히어로물에서 보면 완전 뭐 어벤져스? 네, 어벤져스, 딱 어벤져스 케이스인데 의대도 있고 한의대도 있고 약대도 있고 또 뭐가 있더라? 아, 보건, 간호 얘네들이 다 합쳐져 있는 아주 통합 그런 어벤져스 의대 집단이거든요. 근데 거기랑 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.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잘 나가게 된 거죠. 굉장히 유리한 것 같아요.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경원대가 그러면서 이제 가천대로 이제 이름이 이제 바뀐 거죠. 바뀌면서 점점 좀 좋아지는 것 같아요, 저는. 그래서 또 성남이 또 어마어마한 도시잖아. 요즘에 대학교에 입학의 가장 화두는 뭐냐면 이런 거지. 예를 들면 우리 때는 내가 어떤 대학을 들어간다 하면 그 대학의 지명도를 많이 이제 따져봤잖아요. 근데 지금은 이제 학생 수가 이제 좀 줄어드니까 이제 내가 들어간 대학이 내가 졸업했고 내가 취업을 해야 될 그 무렵에 살아있느냐 안 살아있느냐, 이제 이거를 좀 따져봐야 되는 시점이거든요. 그때 그런데 이제 그런 면에서 가천대가 이제 같이 이제 좀 재원이 좀 튼튼한 학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망할 일은 없을 거고, 그런 면에서는 좀 제가 봤을 때 점점 갈수록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그 이번에 가천대에서 저도 솔직히 좀 깜짝 놀랐던 게 경쟁률이 올해 폭발을 했어요. 그러니까 50대 1 넘었지 않았어요? 작년까지는 30대 정도였는데 올해 50대. 그러니까 50대. 아, 뭐 그럴 수 있어요. 그래서 왜냐면 미대가 특이한 게 뭐냐면 보통 이제 일반 과 같은 경우는 내가 과가 나의 능력에 따라서 대학에 입시 실패를 해요. 그럼 뭐 재수를 하거나 삼수를 하잖아요. 그러면 내가 조금 다른 어떤 플랜 B를 구상할 수가 있거든요. 근데 미대는 줄곧 미대밖에 할 수가 없거든. 근데 정원은 한정돼 있고 지원자는 점점 줄어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누적되는 거죠. 그러니까 경쟁률이 계속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. 그래서 아무래도 한동안은 계속 올라간다. 내년에도 예, 그렇게 되는데 변수가 있어요. 변수가 뭐냐면 기초 디자인만 50대 1이에요. 근데 거기서 이제 한 축으로 또 기초 소양을 같이 뽑거든요. 근데 그건 또 경쟁이 높지 않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아무로 이제 이렇게 밑으로 흘러내려가는 방식으로 조정이 되겠죠. 그러니까 전체는 높아지는데, 전체 지원자 수는 높아지는데 지금처럼 기초 디자인이 센 게 아니라 이제 서서히 기초 소양 빠지면서 평준화 되겠죠. 점점. 가천대학교 이번에 기초 디자인 시각 디자인 파트는 50대 1이 나왔는데 기초 소양은 10대 1 정도밖에 안 나와요. 그 이유는 뭐라고? 불편하니까. 학원이 굴러가려면 실기실도 이런 것뿐만이 아니라 선생이 계속 공급이 돼야 되고, 그 선생은 또 강사를 가르쳐야 되고, 학생을 몇 년씩 오래 가르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선생님이 계속 기초 디자인을 가르쳐 왔단 말이에요. 그러면은 그 학생이랑 그 선생님들은 기초 디자인에 어떻게 최적화돼 있을 거 아니에요. 그 최적화된 상태는 쉽게 바꾸기 힘들어요. 기초 소양이라는 과목이 지금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요. 그러면 이제 이거에 대한 적응 시기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자기가 배우고 준비했던 특화됐던 부분들을 쉽게 이게 바꾸기는 어렵죠. 비슷한 얘기가 뭐냐면 이제 배가 이렇게 쭉 진행을 하잖아요. 이게 무게가 있는 거예요. 그 무게가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 따지면 경어. 근데 엄청난 무게를 갖고 있는데 이게 앞쪽에 막 빙산이 갑자기 확 도래한 거예요. 그렇다고 쉽게 변출을 못 해요. 그냥 가서 들이받는 게 더 안전해. 무슨 말인지 아시죠?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딱 그런 상황인 거예요. 결국에는 분명히 경쟁률이 낮은 걸 알아. 그쪽으로 하는 게 유리해. 그걸 알아. 근데도 지금 달리고 있는 이 추력 때문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. 그러니까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. 그런 상황? 올해 22학년도 가천대학교 수석 전체 1등이 네. 선생님 반에서 나왔어요.
그 나왔어요. 그냥 뭐 운이 좋았죠. 네, 운이 좋아서 잘 된 거고 그런 거 있죠. 이제 가천대학교에서 어떤 문제가 이게 보통 출제를 하잖아요. 그 출제하는 모습을 보면 교수님이 생각하는 어떤 방향과 의도를 좀 짐작할 수 있어요.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초 디자인이라고 하는 과목은 약간 통합되어 있는 개념이잖아요. 근데 기초소양이라는 과목이 생겼잖아요. 그러니까 원래는 기초 디자인 과목을 진행을 했는데 기초소양으로 바뀌었다.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뭔가가 변화의 조짐이 있는 거잖아요. 그 변화의 조짐이 뭐냐는 거죠. 기초소양의 문제를 보면 그 과별로 되게 특화해서 나가거든요. 각 과별로 좀 특성화를 시켜버리는 거죠.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. 예를 들면 이제 뭐 산업 디자인, 그 산업 디자인과라는 그 과가 있는 그 설치되어 있는 대학교에 만약에 시각 디자인과가 있다고 치면 그 산업 디자인은 물론 그 안에 두 개의 이미지가 공존되어 있지만 그건 공업 디자인으로 인정을 하는 분위기잖아요, 그죠? 그러니까 실은 그건 공업 디자인과인 거예요. 근데 그 공업 디자인하고 시각 디자인과 교수님들은 요구하고 추구하는 방향이 달라요. 학생들을 뽑을 때. 그게 뭐냐면 산업 디자인 선생님들은 형태와 구조에 대해서 조금 민감하게 보시거든요. 왜냐면 내가 학생을 가르치는데 구조적인 어떤 아름다움 못 보거나 그러면은 이게 곤란하거든. 왜냐면 대부분 그런 작업을 하잖아요. 이제 구조를 잘 만드는 구조로. 근데 반대로 또 시각은 또 그게 아니잖아요. 시각은 약간 평면적이고 레이아웃이나 또 색감이나 그 다음에 좀 어떤 이야기, 스토리텔링 뭐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. 근데 그게 달라. 뽑는 학생의 기준이. 근데 그거를 보통 기초 디자인에서 그거를 표현할 수는 없었잖아요. 그 과목에서. 왜냐면 다 통짜로 뽑으니까. 지금 기초 소양은 그 두 개를 지금 나눠서 뽑는단 말이에요. 그럼 그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런 학생을 뽑고 싶어 한다는 거야. 그럼 기초 디자인에서도 그거를 어떻게 약간 이제 적용해서 하면은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.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그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는 유추할 수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문제 유형을 잘 보면 교수님들이 이런 방식을 좀 원하시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방식을 딱 맞춰서 해주면 되는 거야. 그렇게 하다 보면 교수님이 원하는 그 지점을 정확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. 그런 것이. 근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, 이 얘기는? 아무튼 그렇죠. 오케이, 여기까지.